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3월 19일 내일 좀 관심 가져야 될 테마 또는 좀 좋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라 오늘 또 시장에 좀 특이한 종목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양시장도 조금씩 올랐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5주선 10주선까지 회복해주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또한 좀 욕심 부려서 변곡적인 10선위까지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즉 추세는 오히려 상향하고 잘 뻗어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만 잘 유지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도 좋은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자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은데, 가끔 이제 이 걱정이 되는 건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오늘은 많이 샀어요. 코스피도 많이 들어왔고 코스닥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하루는 샀다 팔았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또 매도세가 안 나와야 저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내일 또 금요일이라 자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 완전히 이 박스권에 있는 데다가 금융투자의 하루 단타로 인해서 자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좀 살펴보고, 오늘 살펴볼 종목과 또 내일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볼 건데요. 오늘은 신규 상장주의 날이죠. 신규 상장주 업종이 핫했고, 자, 농업 관련주들이 갈듯갈듯 하면서 아직 안 가고 있고, 사료주는 어제 크게 오른 거에 반해서 오늘 조정받았고요. 자, 철강주, 자, 메타버스 관련주 아직 관심 가질 만하죠. 항공주 중에 에어부산, 백신여권 관련주도 아이크래프트가 계속 잘 상승하고 있어서 이거 조금 위험한 위치에 와 있는데, 이것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했죠. 자, 따상을 했고, 상한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안 그래도 그 항상 이슈가 됐었죠. 이 상장하기 전에도 대단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자, SK바사가 따상 증시성했고 시총 12.9조로 자, 코스피 28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재원을 확보해서 이제 글로벌 백신, 자, 바이오, 이러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자 내었었습니다. 대단하죠. 상장 첫날 시총 28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상한가가 내일 또 상한가가 꼬리 달고 떨어질지.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은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단지 그냥 이제 오늘 차트에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자, 투자자를 보면 일단 외국인, 기관, 투신, 금융투자 전부 다 오늘 매도했죠. 일단 이 오버행 관련해서 한번 공시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따로 SK바이오사이언스 주말에 한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프레시바이오로직스나 프레시바이오파마도 사실 오늘 왜 신규 상장주의 날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많이 급등했죠. 이 따상과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 프레시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다인, 사이버원, 자 시엔트 성진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시지 바이오 로직스를 보면 이 바이오 로직스를 보면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이 영향이 좀 있는 듯한데, 자 이제 신규 상장주답게 월봉에서 주봉에서 아무것도 못 찾죠. 일봉에서도 이제 크게 올랐고, 분봉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3분봉을 보면 이렇게 오늘 20몇 프로까지 이제 최고가가 자 29%, 29.74%가 상한가에 붙였다가 밀렸는데, 자 밀리든 어쨌든 일단 가깝게는 분봉에서 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가 돼요. 자 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이게 산하고 언덕 같은 거 그리게 되는데, 자 이 친구가 첫 번째로 지켜줘야 될 이 언덕은 여기였었어요. 가격대가 15,600원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밀렸는데, 그러면 지지선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이것저까지 왔다 갔기 때문에 좀 위험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자 보시면 이때가 됩니다. 시간이 오늘 11시쯤 되니까 이 대량 거래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이 대량 거래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로 보면은 한 15,500원대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야 자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급상승한 종목들은 사실 쫓아가기에 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가 뷰노입니다. 뷰노를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자, 제가 몇 번 이 신규 상장주의 이 프레시 바이오 파마 찍으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참 괘씸하긴 한 건데, 공식은 꼭 아니지만, 2월 26일 날 고점이 39,350원, 편하게 4만원 잡고, 자, 저점인 23,650원 찍고 돌아섰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만약에 꼬리 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한 40%에서 50%를 작사를 내놔요. 그래 놓고 다시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내놓으면 올라갈 때 잘 이제 5일선을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5일선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이나 자, 신규로 자, 사실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5일선을 잘 딛고 돌아나가면 되고 신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깨면 손절. 일단 신규 상장도 위험성이기 때문에 깨면 손절하지만 5일선만 잘 지키고 있으면 자, 돌아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번 주에 잘하는 추세 턴이 생길 수 있는 양봉이 그려질 거고요. 60분봉을 봐도, 이렇게 이제 꽤 오랫동안 이 60분봉이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자, 이 1시간 동안 이 저점을 잘 지켜줬죠. 그러니까 이 자리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뷰노는 한 번 더 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뷰노는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이탈 안 해야 되고요. 분봉에서 봤을 때 옆으로 간 이 구간, 우리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기준 삼아서 자, 매수매도 진행하시면 자,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볼 게 이제 그 MBT인데, 자, MBT를 보면 일봉에서 마찬가지죠. 1월 21일 날 고점이 이 49,000원 편하게 5만원 잡고 거의 한 그 반토막 19,000원이니까 이렇게 내놓죠. 이렇게 내놓고 꼭 이 친구들이 상승을 해요. 근데 자, 이렇게 내놓고 이제 반등을 할 때 21선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밀리고 안착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제였고요. 오늘은 이렇게 21선에서 끝났습니다. 따라서 MBT도 마찬가지로 자,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자,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한번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이날 3월 5일 날 상한가를 시현했죠. 그러니까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고요. 이 60분봉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금방 전에 뷰노 말씀드렸었죠. 자, 이 자리 이탈하면 이제 급상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뷰노처럼 옆으로 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예전 고점인 이렇게 29,000원대 이 자리까지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자, 이런 급상승할 수 있는 순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크게 우상향한다거나 우하향한다 이런 거는 몰라요. 신규 상승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인 21선 얼마 잘 지켜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61봉에서 60분봉에서 이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60분봉이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들 얼마 잘 지키고 돌아 나가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자, 이런 걸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이 농업 관련주 중에 어제 사료주들이 펄펄 날아다녔는데 아직 대동공업, 조비, 경농,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농업바이오가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죠. 잘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은 자, 크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동공업을 보면 자, 일봉에서 이제 크게는 안 움직였어도 이렇게 5일선을 잘 지켜주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 5일선을 잘 지켜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대동공이 좀 끼가 있어요. 순간 급등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데 이때보다 평균 거래량이 지금 평균에 늘어나 있죠. 지금 이때보다 평균 거래량보다는 자, 근데 5일간의 이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산을 그리면서 매물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 위에 오름 올려놨어요. 이 얘기는 이 매물대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내일 순간 급등할 수 있죠.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월봉 전고점까지 목표가를 봐도 11,000원, 짧게 봐도 이제 9,400원인데, 이렇게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저 자리는 한번 1차 목표가로 찍고 갔다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주봉에서 또 저번 주에 5선 회복, 이번 주에 5선을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를 너무 짧게 9,400원대보다는 한번 크게 상승하면 11,000원대까지 자, 상한가까지 한번 보이는 게 이 대동공업인데, 일봉에서 일단 오늘 변곡점을 뚫어놨어요. 그 얘기는 자, 우리 이 밑으로 이제 안 갈 거야. 비록 거래량은 적지만 간신히 올려놨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자, 큰 상승이 예상되고 어제 영상에서도 자, 5일선을 잘 지켜주면 좋을 거라고 그랬죠. 5일선을 잘 지켜줬습니다. 물론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자, 21선까지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21선 근처 매수 다시 홀딩하면
충분히 이 요새 이동업 관련해서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비 경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조비를 먼저 보면, 비료주들이죠. 사료주 다음에 비료주들이 움직이는 게 보통 정상적인데,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어서, 어쨌거나 그런 이슈와 상관없이 차트가 아주 좋죠.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 선을 잘 타가고 있는, 자,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이죠. 뭐, 크게 난이도 어쨌거나 잘 유지하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5주선을 깔끔하게 지금 십자로 잘 지켜주고 있어요. 설사 내일 이렇게 끝나면, 다음 주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차트예요. 자, 일봉에서 보셔도 오늘의 음봉이 나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물론 변곡점을 뚫어놓지 못했지만 어제 이 5% 갔다 온 거에 대한 오늘 약간의 속임수 비슷한 음봉?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음봉 속임수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틀 동안 음봉으로 그려놓고 그냥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라고 보고 내일 같은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뭐 결과 나와봐야 알죠. 물론 밀려서 좌우선이 깨지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자 가장 좋아 보입니다.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매수 타점만 잡으면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이 경농도 마찬가지죠. 조비 경농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자 이렇게 경농을 보시면 똑같이 어제 이렇게 조금 6% 상승했다가 오늘 음봉을 그려줬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곡점 뚫어놨죠. 자, 우리 밑으로 못 가. 나 못 가, 못 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거래량이 참 특이해요. 예전에 조용하던 이 거래량 속에서 큰 거래량이 빵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전 고점까지 한번 갈 건데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만 잘 지켜주면 자, 경롱은 이제 한번 출발 스타트 끊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월봉에서 추세 잘 유지하고 있죠. 조비처럼. 자, 주봉에서도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빵 때리는 게 보통 주식 일반적인 속성이죠. 추세를 우하향으로 유지하다가 자 보시게 되면 추세를 우하향으로 유지하다가 확 무너지는 게 주식이듯이 추세의 순응이에요. 주식은 잘 올라가다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게 주식은 조비 경로이 조만간 한번 뛸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뭐 신도 모르니까 근데 한번 위치나 이런 모든 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역시 똑같이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도 올라갈 듯 날아갈 듯 하면서 안 가고 있죠. 근데 역시 일봉에서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월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특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 다중바닥을 잘 그렸죠. 이 다중바닥 잘 그려놓고 올라가는 종목에 잘 봐야 돼요. 자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려놓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좀 고점의 부담은 있는데 아직 장기 추세 하락이 확증되는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또 옷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순간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일단 21선 깨면 손절할 각오하고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주면 내일쯤 이 비료 관련주나 농약 관련주들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이지홀딩스도 보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자, 이지홀딩스도 보면 오늘 음봉으로 무너지긴 했는데 아직 5일선을 잘 지키고 있고요. 월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월봉에서 이 친구는 이지바이오 틀리게 이제 이렇게 바닥권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순간 대량 매집들이 잘 들어온 건데 월봉 추세가 일단 잘 살아 있어요. 오랫동안 이 완바닥, 투바닥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60개월 선 이상 정고점에서 한번 뛸 것 같은데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의 순응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바닥바닥 기고서 이때가 언제냐면 1월 8일 날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5주선 회복하고 잘 돌아나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물론 오늘 5일선 살짝 깼지만 11선까지 살짝 밀려주면 오히려 11선 근처에서 추가로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예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시 갈듯갈듯 나가는 문배철강, 하늘철강, 삼열철강인데 자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문배철강을 보시면 저 어제 21선 찍고 돌아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근데 3월 9일도 이렇게 잘 찍고 돌아나가고 즉 21선 황금이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이때 잘 지켜주고 오늘 크게는 아니지만 3% 정도 끝나면서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5일선 읽고 한번 슈팅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전고점까지 고가를 보고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 철강주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추세도 잘 살아있고 월봉에서 추세가 잘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봉에서 보시면 그 추세를 깨지지 않고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선을 이탈하지 않죠. 물론 내일이 금요일이라 지켜봐야 되지만 내일 금요일 마지막 날 5선을 지켜주면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물론 음봉이 하나 떨어지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순간 슈팅한 목표가가 4,500원대? 자,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한일철강도 보시면 이 삼형제가 제일 좋았던 괜찮아 보이는데 나름 음, 자, 오늘 역시 잘 올라갔죠? 어제 이 11선 입고 올라가고 오늘 5일선까지 돌파해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5월 이동 평균선, 자, 5일 동안의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평균선, 이 선을 돌파해주는 순간 난 이 밑으로 이제 안 가, 어떻게 뚫어놨는데 하면서 자, 이 위에서 놀고 있죠? 이 얘기는 이 친구도 역시나 한번 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잖아 생각해 봅니다. 영상들이 다 급등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근데 차트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손절 개념은 확실하면 자, 도전해 볼 만한 가치들이 있는 자, 주식입니다. 특히 삼연철강이 제가 좋아 보인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한 5%, 아까 순간 한 3%대 똑같이 세 종목이 똑같이 움직여요. 자, 어제 음봉이 기분 나쁜 음봉이 아니라고 그랬죠. 5일선을 잘 지켜준 음봉이었고 오늘 5일선을 쫙 딛고 돌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여 전고점까지 물론 차근차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순간 달려나가면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월봉에서 지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60개월선이 20개월선도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까지만 가도 일단 가격이 5,480원까지 10% 이상 가는데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한 5,600원대? 이 정도까지 봐도 한 20%?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철강주는 괜찮아요. 아직 원자재 관련주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해서 이 철강주 중에 3개 종목은 좀 유심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일단 한빛 시스템, 선의 시스템이 약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한빛 소프트를 보면, 나 한빛 소프트를 자꾸 한빛 시스템이라고 그래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종목명도 몰라요. 이렇게 한빛 소프트를 보면, 음, 월봉에서 이제 제가 이 종목이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가면 10,000원을 갈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이제 더블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 전에 앞서서 7,400원대 맞을 거라고 그랬는데, 맞고 떨어졌고요. 이 5개월간의 평균가를 선으로 그린 5개월 이동 평균선과 20개월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20개월 동안의 평균가를 선으로 그렸다 잠깐 편한데, 둥그렇게 산을 그리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됐죠. 자, 오늘 그래서 이번 달 고점이 저길 찍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 근데 상승치를 잘 유지하고 있긴 한데, 약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장중에 손이 빠르거나 손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셔야 되는데, 벌써 상한가 시연하고 20몇 프로 또 20몇 프로 더블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일단 진짜 급등하는 주식은 5일선이나 10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아도 11선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5일선 찍고 돌아나가면 또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 단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보다는 좀 조금 이제 덜 급등을 해서 추후에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이 이제 덱스터나 이런 건데, 덱스터가 어제는 그래서 한 5%대 갔다 오더니 오늘 조정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 지금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일 같은 날 이제 금요일인데 이렇게 5일선을 이탈 안 해야 돼요.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5일선을 깨버리면 21선까지 크게 밀려요. 더군다나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을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격이 넓으면 이 공간 때문에도 확 밀려버리니까 내일 5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5일선만 잘 지켜주면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있어요. 월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는 즉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에서 보고요. 추세는 주봉에서 보는데 추세를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순간 급등할 수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이렌텍, 미톤 이런 것들도 좋은데 이 미톤을 먼저 보면 이렇게 보시면 자, 역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해서 종가상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미톤 같은 경우에 절대 낮은 위치가 월봉이 낮은 위치라는 거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일봉에서 보면 꼭 높아 보이지만 절대 높은 위치가 현주가 위치를 월봉에서 봤을 때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또한 주봉에서 5주선도 이탈하지 않은 즉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설사 5일선 무너진다 하더라도 21선이 따라 올라
21선 따라 올라갔을 때 21선 근처, 그리고 중요한 변곡점 근처에 다시 매수해주면 위토는 시세를 한번 줄 확률이 있어요. 더군다나 월봉이 높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라 물려도 이 친구가 크게 밑으로 밀릴 것 같지 않아서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에이트원을 보면 참 이 친구 재밌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예전에 월북에서 이 매물대를 다 빠이빠이 해놓은 건데 원체 꼬리맨이에요. 꼬리를 원체 잘 달아서 그 점이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월봉이 예전 거를 다 빠이빠이 시켜놨다고 보면 우리 밑으로 못 가 이렇게 해놨다고 보면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의 5주선만 잘 유지하나 즉 내일 금요일이라 좀 밀 수는 있는데 그래도 5주선에서만 잘 끝나고 다음 주에 5선 위에서 출발하면 일봉에서 큰 시세를 줄 수가 있어요. 덱스하고 똑같죠. 이렇게 해서 진짜 이 급등하거나 이런 주식들은 5일선, 11선을 안 깨는데 만약에 내일 11선 위에서만 출발하고 11선만 안 깨주면 자 우리 이 자리 밑으로 안 갈 건데 이렇게가 되고 이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뭐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결론적으로 지수가 좀 받쳐줘야 돼요. 이 금융투자가 너무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아주 애목이고 있습니다. 자, 항공주 중에 다른 종목들은 좀 위치가 높아서 에어부산을 보고 있는데 잘 끝났죠? 에어부산 보면 자 어제 이제 기분 나쁜 음봉이 떨어졌는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자리만 잘 지켜주면 돼요. 이걸 바닥권이라고 하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잘 살아있는 상태. 월봉은 현 주가 위치를 보면 현 주가 위치가 월봉에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이제 출발한 낮은 데 있죠? 자 주봉에서도 이제 5주선 회복해놓고 돌아나간 전형적인 바닥 탈출형이에요. 그러면서 일봉에서 이 밑에 바닥권. 나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절대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잘 해주면 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에어부산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백신 여권 관료주인데 아이크래프트 대단해요. 보시면 어, 멈추질 않습니다. 자, 오늘도 20몇 프로 갖다 긴 꼬리 달고 떨어졌는데, 결국 자꾸 맞을 자리 맞고 떨어지죠. 자, 이 친구 최종 목표가가 제가 이 월봉의 최고 높은 이 변곡점, 굉장히 이제 위험한 가격이, 이 가격이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의 위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5개월 선이 이렇게 뚝 산처럼 딱 꺾인 이 점이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7,650원이에요. 이 친구 고점이 8,000원 넘겼었어요. 근데 종가상이 밑에 떨어졌죠. 물론, 내일 또 날라가지고 또 날라가가지고 전고점도 돌파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주식을 영상을 찍은 지가 이때인데 이때 들어가서 이 수익을 누리는 게 맞지. 지금 들어가서 도전하기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장중에 손이 빠르거나 이제 대응이 빠르신 분들은 몰라도 일반 이제 주리분들이나 또 저 같은 경우 사실 이 종목 도전하기 너무 어렵고요. 자, 그래서 단알도 마찬가지로 참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단알도 보시면 이 월봉에서 보시면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근데 단알은 일봉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게 아직은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죠. 이 2월 24일 날 형성된 변곡점인데 자 우리 이 밑으로 안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안 간다는 지표를 3월 17일 날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사실 한두 번 더 도전할 만은 해요. 근데 전고점 매도가 맞고 이 자리 깨면 철저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아직 안 간 이 케어랩스를 보고 있어요. 케어랩스를 보면, 아이고. 백신 여권 관련해서 좀 많이 괴롭히고 있죠, 이 친구가. 왜 괴롭히냐면, 이 친구 특징이 장 초반에 절대 안 움직여요,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꼭 12시 넘고 1시 넘으면 좀 움직여 놓고, 자, 또 한 번 또 장 초반에 이렇게 밑에서 괴롭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의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11선을 잘 딛고 돌아나가는 와중에 오늘 5일선 회복해줬고, 자, 물론 정고점은 이 12,000원대를 맞고 떨어졌지만, 이 케어랩스의 위치도 월봉에서, 아까 그 아이크래프트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이크래프트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날아가면 이게 중요한 변곡점, 이 자리까지 한번 갔다 올 건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케어랩스는 아직 안 갔어요. 자, 이 자리에 14,000원대.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지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케어랩스 여기서 꽤 올라가 있긴 하지만 자, 한 번 더 올라가면 월봉에서 이렇게 14,000원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14,000원대까지 한번 홀딩을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잔뜩 걸려가지고. 어쨌거나 이 14,000원대까지 놓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좀 위험하다 생각되면 자 5일선 깨면 일단 손절, 깊게 봤을 때 10일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케어랩스 좋아 보여요. 이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항공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 어차피 여행도 해야 되고 이제 백신이 많이들 맞고 있죠. 보고파도. 그래서 여행을 언제까지 꽁꽁 묶어둘 수도 없고 다 관광 문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백신 여권에 대한 이슈는 자 쉽게 사라질 이슈가 아니고요. 케어랩스 여기가 최 목표가긴 하지만 여기를 뚫어주고 안착하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놓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역사적 최저점에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들고 가서 만약에 백신 여건이 정말 잘 됐을 때는 최고점이 3만 원대까지 여기서 봤을 때 3배, 25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그 케어랩스죠. 그렇지만 이제 스윙 관점, 단기 관점에서는 월봉 전고점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또 스윙 관점이라 하더라도 월봉 전고점을 이번 달에 뚫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 고점 밑으로 깨지지 않고 다시 돌아나간다. 그럼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답니다. 이렇게 자 매일 촬영해 드리는 거라 뉴스하고 같이 영상을 찍어 드릴까 하다가 이제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촬영하기 때문에 각종 이슈나 뉴스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종목들에 관해서 자리와 위치에 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